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130조 이제 130조 이하부터가 무권대리 가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보면 자, 1번요.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 여러분 추인 봐봐요. 추인은 뭐냐면 이것은 단독행위죠. 의사표시고요. 거절은요. 이것은 의사의 통지예요. 의사의 통지로서 뭐다? 준법률행위예요. 준법률행위예요. 그래서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여기 봐봐.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 아니하면 이 말 누구한테 했다는 거야? 이 말이 무권 대리인에게 한 경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추인은 누구한테 할 수 있다? 상대방뿐만 아니라 무권 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바로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해. 여러분 봐봐. 여기서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해도 추인의 효력은 있어. 추인의 효력이 있으나 그 효력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대항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뭐한 경우 안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고 상대방이 알지 못할 때는 상대방은 도리어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무권 대리 있는데 지금 여기는 상대방에 대해서 추인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은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이 말이죠. 그러면 무권 대리인에 추인했다면 여기다 추인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는요 상대방 병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상대방이 알고 있다? 그러면요 여기서는 병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요. 모르고 있다? 그러면 주장하지 못하고 대항하지 못하고 도리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추인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전득자 승계인한테 할 수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거 하고요. 여러분요 휴가 기간에는 뭐 할 거냐면 사례형 문제를 가지고 볼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2번을 보면, 아닌데? 자, 이거 2번은요. 추인의 의사표시를 무권 대리인에게 했으나 상대방이 그 사실 안 알았네요. 그럼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반대라면, 여기는 봐봐. 반대라면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은 상대방이 그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이 말이죠. 알겠죠? 모르는 경우는 도리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3번, 추인은 여기 봐봐.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틀렸죠?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고 언제? 계약 체결시. 계약 체결시를 뭐라 한다? 소급이라고 하고 이것을 뭐라 한다? 대리행위시. 이렇게 대리행위시.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행위시.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뭐냐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이 말은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고 계약 체결 시부터 또는요 소급해서 또는요 대리행위 시부터 또는 법률행위 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알겠죠?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 무권 대리행위를 추인하면 언제나 소급한다. OX. 언제나 소급한다. OX. 여기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 소급한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소급한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계약 체결 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데를 빼버리고 추인은 계약 체결 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아 틀려? 맞는 말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왜요? 원칙적으로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 아무 말이 없으면 계약 체결 시부터 효력이 있다잖아요. 아무 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는 계약 체결 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원칙적으로 맞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 이 말이 없어도 계약 체결 시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언제나 소급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주 중요해. 제3자의 권리를 행하지 못하고 이때의 제3자 권리는 등기부상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요 비교가 뭐죠? 비교가 무효행위 추인. 이런 무효행위의 추인은 뭐예요?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소급표가 없어. 이거 아주 큰 차이다.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소급하는데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요, 항상 무효행위 추인과 무권 대리행위 추인을 항상 비교해서 시험에 잘 나온다.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는데 무권 대리는 소급표가 있다. 소급이란 말이 무슨 말이다? 계약 체결 시, 대리행위 시, 법률행위 시.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여기 봐봐. 또, 법조문에 또라고 있어. 또는 아니에요. 또. 그런데요, 희한하게 우리 판례 같은 거 보면 또는 이런 판례가 하나씩 있어. 또하고 또는하고 같나요? 틀리나요? 틀리죠. 여기 봐봐. 대리권을 증명을 못하죠.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알겠죠? 그는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여기서 가장 중요하죠? 뭐로 시험에 잘 나온다? 대리인의 선택.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계약을 이행할 책임, 계약을 이행할 책임, 계약을 이행, 또는 뭐다? 또는 손해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럼 봐봐. 여기서 계약에 이행하고 손해배상을 뭐라 한다? 무권 대리인 책임이라고 그래. 무권 대리인 책임.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 중량선 봐. 여기 봐. 만약에 여러분요,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가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때는, 그러면 당연히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하니까 추인 거절이죠? 추인 거절이니까 당연히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거나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다?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권 대리인 책임이 지는가? 그건 아니란 말이죠. 왜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죠? 다른 의사표시가 없어 무권 대리는 뭐 할 수 있어? 추인할 수 있잖아요. 추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니까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는 본인이 뭐 할 수 있어? 추인할 수 있죠. 추인하면 누가 책임을 져?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용을 좀 잘 봐야 돼. 뭐다? 증명을 못하고, 여기 봐봐. 대리권을 증명을 못하고 여기는 또라는 말을 쓸 수 있어. 그런데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그러면은 그때는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이 말이 있을 필요가 없어. 왜요? 어차피 추인을 얻지 못했단 말은, 그 말은 전제가 뭐가 전제가 된다? 무권 대리였다 이 말이잖아요. 무권 대리였는데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선택, 이게 중요하죠. 대리인의 선택.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무권 대리인 책임지려면, 여기가 책임지려면 무권 대리인은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 5번,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봐봐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상대방이. 그러면요, 알았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다, 미성년자일 때는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반대로 해석해야죠.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상대방은요, 내가 무권 대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모르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야 돼. 그런데 상대방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악이나 또는 과실이 있단 말은 상대방이 내가 무권 대리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죠. 이런 무권 대리라고 해서 알면 나는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러면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입증한다? 누가 입증을 해야 돼? 누가 증명을 해야 돼? 그것은요, 누가 증명하냐? 무권 대리인이 증명을 해. 무권 대리인. 그래야지, 증명을 해야지 내가 책임을 안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한다? 무권 대리인이 증명을 하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유권 대리에서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아니한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원칙적으로 제한 능력자도 대리 행위를 할 수 있죠. 거기 왜 그러냐? 유권 대리에서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본인이 지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요, 무권 대리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러면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3번이 틀리죠? 3번? 알겠죠? 3번은 추인한 때가 아니고 언제부터다? 대리 행위 시. 그래서 지금 이 8번에 관한 문제들은 다 중요한 조문들이요,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알겠죠? 자, 9번은요, 무효에 관한 것이죠.
야, 일부 무효. 이런 봐봐요. 일부가 무효이죠? 그럼 무슨 무효다? 일부만 틀렸죠? 일부만 아니고 전부를 무효로 하죠. 거기다가요. 여러분, 약관법이요. 약관법에서는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일부 무효는 일부만 무효래. 일부만 무효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 뭐죠? 일부 무효의 특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약관법에서는 일부가 무효이면 그 일부만 무효로 한다 이렇게. 자, 2번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죠.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가로 묶고요.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가상적 또는 가정적 의사, 이것을 뭐라 한다? 보충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나머지 부분도 무효로 한다. 나머지도 무효로 한다. OX, X죠.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하죠. 유효. 나머지는 유효로 해요. 그래서 이걸 뭐란다?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이지만 일부는 무효로 하고 나머지 일부는 뭘 할 수 있다? 유효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유효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여기 봐봐요. 이거 보충적 해석이라고 그랬죠? 이 보충적 해석이라는 것이 행정고시, 옛날에 행정고시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 행정고시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에서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렇게 하죠. 1번은 뭐 오표시 무효 원칙, 그다음에 자연칙에서 쭉 났단 말이죠. 거기에 뭐가 나왔냐? 일부 무효의 법리가 났단 말이죠. 일부 무효의 법리는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다? 여기 보충적 해석. 아시겠죠, 지금? 자, 그 다음에 2번, 3번. 여기 무효변,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 이 138조, 3번이에요. 138조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것이에요. 무효행위 전환. 여러분 기억나나요? 타인의 자를요, 데려다가 입양 신고를 하지 않고 친생자 신고를 하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인데 그 친생자 신고를 처음부터 무슨 신고로 볼 수 있다? 입양 신고로 본다. 자, 그럼 봐. 여기서 무효라는 말은 여기서 입양 신고로 바꿔. 입양 신고가 다른 법령에는 뭐란다? 뭐죠? 이거 친생자 신고는 무효죠? 그런데 이 신고를 뭐로 볼 수 있다? 입양 신고로 볼 수 있잖아요. 이 138조를 읽을 때는 무효인 법률행위는 친생자로 읽고 다른 법률행위는 입양으로 읽어. 알겠죠? 잘 읽어볼까요? 친생자 신고가 입양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무효는 친생자라고 그랬죠? 친생자 신고가 무효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령이 입양 신고하는 것을 우욕하였으라고 인정될 때 이것을 뭐라 한다? 가정적 의사 이렇게. 이것을 뭐라 한다? 보충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우욕하였으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령이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그럼 지금 이해됐나요? 이것을 우리는 뭔다? 무효행위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죠? 이 138조는 법조문 그대로 나오고 틀린 적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138조가 중요한 건 뭐죠? 어디에 적용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와 138조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또 하나 덤으로 알고, 그 다음에 4번은요 무효인 법령에는 이때 무효는 확정적 무효를 얘기해요. 확정적 무효. 알겠죠? 무효인 법령에는 추인하에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아주 중요해. 자, 여러분요, 우리 무효의 3대 원칙이 있죠.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고, 두 번째 누구든지 주장하고, 여기서 중요한 무효는 뭐다? 언제까지나. 이때 무효는 언제까지나 무효는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죠.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봐. 무효인 법령인을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 것이에요. 무효인 것은 추인해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 무효인 법령인을 추인하면 효력이 생긴다. 큰일 나. 무효인 법령인을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큰일 난다고. 알겠죠? 무효인 것은 영원히 무효가 돼. 알겠죠? 무효인 것이 절대로 유효가 될 수 없어.
그래서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죠. 추인할 때는 언제부터? 소급 틀렸어. 언제부터?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이것을 무효행위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한다고? 무효행위 추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게 이제 139조에 관한 것이잖아요. 자 여기 봐. 우리가 추인이 되는 거 뭐가 있어? 추인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추인이 안 되는 거 이렇게 있죠. 추인이 되는 건 뭐가 있어? 추인은 107조 비제니, 108조 통정 허위 표시, 그 다음에 의사무능력자 행위, 그 다음에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뭐가 된다? 취소된 경우 이렇게. 우리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서 취소가 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그러면 다시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 있어. 의사무능력으로 무효인 경우,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이걸로 무효가 된 경우 추인할 수 있다. 추인이 안 되는 건 뭐다?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 다음에 강행 법규 위반, 이런 경우는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무효행위 추인에서 밑도 끝도 없이 가장매매 어쩌고저쩌고 나와. 그러면 가장매매는 통정허위 표시죠.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취소가 되죠. 그럼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되잖아요. 무효니까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 있어. 추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요, 추인할 수 있는 것과 추인할 수 없는 것을 구별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 줄고, 여러분 추인할 수 있는 날이 뭐예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 취소의 원인이 종료가 됐다 이 말이죠. 취소 원인은 언제 종료되죠? 제한 능력자가 됐다. 그 다음에 착오나 사기나 강박 상태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인하려면 착오인 상태에서는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강박 상태에서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알겠죠? 착오나 사기나 강박 상태에서 뭘 해야 돼? 벗어난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이다?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0년. 이렇게 10년 이렇게. 자 그럼요, 여기요, 추인할 수 있는 날은 말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날이죠. 이것과 비슷한 것들이 우리 이제 있죠. 뭐가 있죠? 우리가요, 담보채용에 가면 있죠. 선인 경우는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악인 경우는 언제부터? 한 날로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집합건물법 보면은 관리단 집회가 규약이라든가 이런 것에 현저하게 위반됐을 때 위반된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어떤 그런 관리단 집회에 관한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몇 년? 1년. 그것이 현재 불공정하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안 날 그러면 짧게. 있는 날, 한 날 그러면 좀 길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기 보면 추인할 수 있는 날,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날부터 몇 년? 3년. 계약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그 다음에 우리가 담보책임에서는 선인 경우는 안 날로부터 1년, 악인은 계약 체결 한 날로부터 1년. 그 다음에 집합건법에서 관리단 집회가 현저하게 불공정하다 그랬을 때는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몇 년? 1년.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결의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렇게. 알겠죠?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10년하고 3년은 지금 우리 시험에요, 한 3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작년에 이거 또 나왔죠. 가로 넣기로 계약을 체결한 날. 몇 년? 10년. 안 날. 3년. 알겠죠? 이렇게. 정답, 9번의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자, 10번은요.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봐봐.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죠. 그래서 봐봐. 우리가 사기를 당한 사람이 취소권자예요. 항상 이러면 뭐라고 나오죠? 갑이 착오에 의해서 의사를 표시한 경우, 우리 기출문제죠.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OX.
내 말 지금 몰라요? 뭐지 좀 불리하면 못 듣는 척 하지 말고, 알겠죠? 아는 것은 크게 대답하고 모를 때는요 대답 안 해. 여기 보면 착오에 의해서 갑이 착오를 했어. 상대방이 의리 취소할 수 있다. OX. 여러분 봐봐. 여기 제한 능력자, 착오를 한 사람,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이 취소한다니까.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러니까 상대방은 취소를 못한다고. 이걸 뭐라 한다? 우리는 취소권이 법정되어 있다.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어. 취소권자가. 제한능력자, 착오를 한 사람,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 상대방은 취소권자가 아니다. 아니라고. 알겠죠? 우리 모의고사 몇 번 나왔잖아요. 상대방은 취소권자가 아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 착오를 한 사람이 취소권자다. 중요한 것은 제한능력자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하려면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법정 대리인의 뭐가 있어야 돼요? 동의가 필요 없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취소할 때는. 왜? 여기 제한능력자가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네. 눈 있으면 봐봐. 알겠죠?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다. 법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뭐라면 추인, 미성년자가 뭐란다? 추인을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돼. 추인할 때는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취소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여기서 문제예요. 피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때 피성년 후견인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제한 능력자 속에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령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아시겠죠? 다시 상대방은 취소권자가 아니다. 아니다. 자, 두 번째 대리인. 여기서 대리인은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두 가지가 있죠. 법정 대리는 고유의 취소권이 있는데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어.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수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말이 나와. 다른 국가고시에 뭐가 나왔냐? 대리인에게 취소권 등을 포함한 일체의 권한이 수여되어 있다. 취소권. 대리인에게.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이랬으면 이 대리인은 뭐도 할 수 있다? 취소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말이 없다. 대리인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 취소하는데 봐봐.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 이런 말이 나와. 우리가요 제한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다. 만약에 제한 능력자가요 능력자가 되기 전이다. 그럼 제한 능력자 상태다 이 말이죠. 제한 능력자의 상태다. 그러면요 법정 대리는 취소권이 있어요, 없어요? 법정 대리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 추인할 수 있어, 없어? 취소나 추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한 능력자일 때는. 알겠죠? 만약에 여기서 제한 능력자가 성년이 됐다. 성년이 됐다 그러면 법정 대리는요 취소나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왜요? 제한 능력자가 성년이 된과 동시에 법정 대리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니까 취소나 추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다? 제한 능력자란 말은 취소의 원인이 뭐다? 종료하기 전이다 이 말이에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나 추인할 수 있지만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면, 다른 말로 뭐가 되면? 성년이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추인할 수 없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항상 말로써 듣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 기억이 잘 남으니까. 알겠죠? 만약에 지금 하는 것이 잘 안 되면 집에서 강의를 한 번 더 들으면 돼. 알겠죠? 자, 여기 또 승계인 나왔죠? 이때 승계인은 상속인. 그러면 상속인을 뭐라 한다? 포괄 승계인. 알겠죠? 그 다음에 또요 특정 승계인 뭐다? 양수인도 취소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물론 특정 승계인의 경우는 취소권만 승계할 수는 없어요.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가 지금 140조인데 이게 아주 중요하라고. 법정 취소. 여러분 여기서 문제예요. 만약에 제한 능력자나 착오나 사기나 강박이 없어.
제한 능력자나 차고나 사기나 강박이 없는데 양 당사자, 계약의 양 당사자가 취소하기로 합의를 했어.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취소권을 행사를 했어. 두 사람이. 이런 사유가 없는데 취소하기로 합의를 하고 취소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OX. OX 못 듣는 척 하지 말고 다 들었잖아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가 취소하기로 합의를 했어. 합의. 그래서 취소권 행사를 했어. 양 당사자가.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OX. X라 이 말이죠. X다. 왜요? 취소권자가 말했죠. 140조에 법에 규정돼 있어.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만 취소해. 그 외에 다른 원인은 취소는 못해. 취소의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기로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취소권은 제한능력자 105번 얘기하고 있죠. 차고, 사기, 강박의 경우만 취소하고 상대방은 취소권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만 법정 대리인,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면 더 이상 법정 대리인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3번 2번 취소된 그럼 취소했다 이 말이죠. 법률행위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이걸 소급이라고 하죠. 소급해서 무효이다. 이런 거 봐죠. 무효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어. 무효행위 추인된다 안 된다? 된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무효죠. 무효인 경우는 뭐죠? 추인의 요건을 갖춘 후에는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다만 제한 봐봐. 제한 능력자와 여기 내가 하나 붙인 거야. 의사 무능력자는 이렇게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맞는 뭐죠? 맞는 말이죠. 여기 보면 제한 능력자가 여러분요, 이익이 여기 제한 능력자 봐봐. 선이익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선악불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선악불문하고 제한 능력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어. 여기서 잘 봐. 여기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제한 능력자가 선악불문하고 현존 이익을 반환하는 것은 자기가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만. 그런데 만약에 제한 능력자가 상대방한테 사기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때는 아무리 제한 능력자라고 할지라도 선일 때는 현존 이익, 악일 때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가 만약에 자기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는 미성년자였다고 취소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한 능력자로 인해서 취소를 하게 되면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뭐만? 현존 이익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는 제한 능력자도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달라져. 그런데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만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현존 이익을 반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판례가 뭐라 했냐? 그러면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잖아요.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무효일 때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돼. 그것도 제한능력자의 경우를 유추 적용해서 의사무능력자는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알겠죠? 그러니까 제한능력자뿐만 아니라 의사무능력자의 경우에도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 아직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어. 알겠죠? 그래서 하나 더 붙여놓은 걸 말이죠. 자,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이 됐다.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이것을 뭐란다? 그를 뭐라냐? 직접이라 써. 직접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취소권을 누구한테 행사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을 사기를 쳤어. 그런데요, 을이 그러면 다시 이것을 병한테 넘겼어. 이렇게요. 2월 1일, 여기 3월 1일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누가 취소권자예요? 누가 취소권자예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누구한테 민법 들었냐 물어보면 아직 대답 안 했죠? 누구한테 들었다고. 아까 내가 누가 취소권자라고 했어요? 뭘 따져요. 여기 보면 사기를 을이 사기를 쳤잖아요. 이 사람 사기 당했죠. 그럼 갑이 취소권자지 뭐예요?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 착오한 사람이 취소권자고, 을을 뭐란다? 상대방이죠. 그러면 취소는 누가 누구한테 한다? 갑이 을한테만.
갑이 을한테만 취소를 해. 이것을 뭐란다? 직접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해. 오직 을한테만 취소해야지 그 상대방의 승계한테는 취소를 못해요. 그럼 이 상대방 그럼 어떻게 해요?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이때 사기나 착오나 강박에 의해서 취소할 때 선인 경우 보호되고 악인 경우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을 상대적 취소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갑이요 미성년자다. 미성년자로서 취소를 했다. 그러면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 불문하고 보호되지 않고, 이것을 절대적 취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의해서 상대방이 있죠? 그러면 그 직접 상대방한테만 취소하고 상대방의 승계인한테는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요 3번 봐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상대방이 확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한다? 직접 상대방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방의 승계인은 대상대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의 원인이 소멸 줄고, 그럼 취소의 원인은 언제 소멸하죠?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은 착오나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실을 알고 난 후 취소권자가 추인한 경우에는 추인하죠? 그러면 여기 봐봐 재밌는 말이 나왔죠? 취소권자가 추인한다고 돼 있네. 취소권자가 추인하면 더 이상 뭐를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재밌는 말이죠. 취소의 원인이 뭐가 돼야 돼? 소멸.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빠진 사람은 착오나 사기나 강박으로부터 벗어난 후, 알고 난 후. 알겠죠? 그러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면 어떻게 되죠? 법정 대리권을 뭐가 된다? 법정 대리권은 소멸하죠. 그래서 법정 대리는 더 이상 추인을 한다 못한다? 못하죠. 여기서 재밌는 말은 취소권자가 추인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다? 취소권자하고 추인권자는 똑같아. 그래서 추인은 취소권자가 추인을 해. 그런데 언제나 추인할 수 있냐? 그건 아니야. 미성년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미성년자가 추인하려면 뭐가 돼야 돼? 성년이 된 후에 추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취소권자하고 추인권자는 똑같지만 범위가 약간 다르다. 알겠죠? 그 정도만 알면 돼. 그래서 언제 추인한다? 언제? 취소의 원인이 뭐한 후? 소멸. 만약에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돼? 소멸. 취소의 원인이 소멸이죠. 소멸한 후죠. 그럼 만약에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해? 전에는? 소멸하기 전에는 누가? 그것은 법정 대리인이 추인해. 법정 대리인이 추인을 해. 취소 원인이 소멸하고 난 후는요 법정 대리권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법정 대리는 추인을 해 못해? 못해. 그래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는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고,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고 난 후에는 법정 대리인은 추인할 수 없고, 미성년자가 성년이 됐다 이 말이죠. 성년이 된 미성년자가 추인한다 이란 말이죠. 5번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 여기를 주고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후견이 바로 법정 대리인이에요. 이 여기 법정 대리인 누구겠죠? 그러면 친권자가 되겠네. 알겠죠? 친권자는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도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할 수 있다. OX, X죠.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버리면 더 이상 법정 대리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또는 후견인이 또는 친권자가 추인을 할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자 7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하여, 여기 봐봐, 추인할 수 있는 후 줄고. 그럼 추인할 수 있다는 말의 뜻이 뭐죠? 추인은 언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 이렇게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 만약에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누구는 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은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해. 이 일을 보호를 하지 않고 이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법정 추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 일을 보류하지 않아야 돼. 만약에 이 일을 보류하죠? 그러면 법정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 일을 보류하지 않고 아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봐버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되는 거죠. 법정 추인이라고 그래. 우리가 법정 추인에서 다 봐. 법정 추인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만 보면 돼. 상대방. 법정 추인은 다 돼. 전, 이, 경, 담, 한, 강이죠. 전, 이, 경, 담, 양, 강이죠.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 제공,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 집행이죠. 이 중에서 봐봐. 두 가지. 상대방이 이행 청구. 여러분,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는 말의 뜻이 뭐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응?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이렇게. 상대방이요, 전부나 일부를 양도. 이 두 가지는 이것은 추인이 아니에요. 그럼 추인이 아니란 말은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와. 시험에 봐봐. 다음 중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이행 청구 또는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뭐 한다? 이행을 했어. 이행하면 이건 추인 아니에요. 이건 추인이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요, 누가요? 취소권자가 이행하니까 취소권자가 수령을 해. 수령. 그러면 이건 뭐가 된다? 추인이에요. 그러면 추인은 뭐죠? 추인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추인은 취소할 수 없다. 추인이 아닌 것은 취소할 수 있다. 추인이 아닌 것은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잘 봐. 이제 우리가 법정 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의를 보류하지 않아야 돼.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무조건 다 취소권자가 뭐뭐 하죠? 취소권자 이렇게 나오죠? 취소권자가 하는 것은 모두 다 추인이에요. 물론 여기 상대방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건 따지고 놔두고 취소권자가 했다. 그럼 무조건 다 추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건 따지면 안 돼. 그러면 추인이 아닌 것은 뭐냐? 추인이 아닌 것은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했다. 상대방이 이행을 했다. 그러면 그건 추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행은 조심해야 돼. 이행을 했더니 취소권자가 수령을 해. 그럼 또 추인이야. 추인이면 뭘 못해? 취소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법정 추인은 이 딱 세 가지만 알면 돼. 이 세 가지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추인으로 봐보면 돼. 나머지는 무슨 말이 나오든 다 추인이야. 알겠죠? 다시.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의 양도 추인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이행 추인이 아니에요. 세 개. 나머지는 뭐 경계고 담보 제공이고 강제 집행이고 다 무조건 추인이에요.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 상대방이 이행 추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의 이행은 조심해야 돼. 상대방이 이행만 하면 추인이 아닌데 취소권자가 그 이행을 수령하면 추인이 될 수 있어. 그것만 조심하면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를 봐. 여기는 취소권자 누구다? 상대방이 그랬죠. 상대방이 뭘 했어? 이행을 했어.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야. 동그라미 이행 추인 아니에요? 뭐를 해야 추인이다? 취소권자가 수령해야 추인이에요. 취소권자가 수령을 해야 추인이라고. 여기는요, 상대방이 이행 청구자, 이행 청구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다. 알겠죠? 추인이 아니에요. 3번은요,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누가 지금 양도했다? 취소권자가 담보 제공, 취소권자가 강제 집행, 취소권자가 전부 다 추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뭘 했어? 이행을 했죠? 이행을 했는데 뭐가 있어야 돼? 취소권자의 뭐가? 수령이 있어야 뭐가 된다? 추인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령. 그래서 정답은 지금 몇 번에 나왔죠? 1번과 2번으로 나와 있나요? 그래서 여기는요, 플러스 여기다가 이행한 경우 취소권자가 수령한 경우 이렇게. 취소권자가 수령한 경우 이렇게. 여기까지 써. 취소권자가 수령한 경우. 이것은 뭐가 된다? 추인이에요. 했죠? 여기다 써놓으라고. 취소권자가 수령한 경우. 그냥 이 상태에서는 지금 둘 다가 정답이죠? 정답인데 여기다가 취소권자가 수령한 경우를 쓰라고. 그러면 추인이 아닌 거 몇 번이다? 2번이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 거기다 써. 맨 끝에다 여기다 이퀄.
이퀄. 2번에다 옆에다 이퀄 해가지고 뭐라 쓴다? 치속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치속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이렇게. 그래서 치속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렇게. 여러분 했나요? 자, 여러분 봐봐. 치속권자의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이행만 하면 추인이 아니에요. 이행을 하고 플러스 뭐를 해야 된다고? 치속권자가 수령한 경우. 여기까지 써야 돼요. 여기까지 쓰면 1번은 추인이에요. 여기는요, 상대방이 이행 청구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단 말은 뭐다? 치속권자가 뭘 했다? 수령을 했다. 치속권자가 수령을 했다. 아니, 치속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았다. 그러면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그럼요, 법정 추인은 아주 간단해. 먼저 이의를 보류하지 않아야 돼. 이게 중요해. 두 번째, 치속권자가 이행 청구. 반대라면 상대방이 이행 청구. 반대라면 치속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치속권자가 양도한 경우, 치속권자가 전부나 일부를 이행했어? 그럼 추인이 아니야. 이행을 했는데 치속권자가 수령하면 추인. 이행까지는 뭐다? 추인이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여기 지금 문제에서 보면 1번, 2번이 정답으로 되어 있지만 1번은 수정하는 말이죠. 알겠죠? 1번은 뭐다? 이행을 한 경우, 치속권자가 수령한 경우 이렇게. 이해됐죠 지금? 그렇게 하면 몇 번이 정답이다?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옳은 것은 그랬죠? 여기서 이제 이것은 조건에 관한 것인데요. 1번이요 조건이죠. 조건이라는 내용이다. 옳은 것은 그래서 정지 조건이 있는 법령에는 조건이만 때부터 정지 조건. 정지 조건은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이걸 뭔다? 소급표가 없어요. 소급표가 없어. 소급표가 없어.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이렇게 소급표가 없어.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이것은 해제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 정지 조건은 뭐다? 효력이 뭔다? 생긴다. 이렇게 생긴다 정지 조건.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잃는다 해제 조건. 그래서 여기 항상 봐봐. 여기 봐봐. 성취한 때부터 이 말이 중요해. 성취한 때부터 이 말. 이 말은 소급표가 없다는 말이야. 그럼 만약 소급표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소급표는 여기서 소급표는 뭐라 나온다? 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 시부터 이렇게. 계약 체결 시부터 이 말은 소급한다는 말이야. 소급한다.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돼. 원래 조건은 소급표가 없어. 알겠죠? 해제 조건은 여기 해제죠? 해제 조건은 조건이 있는 법령에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두 개 지금 반대로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 봐. 해제 조건하고 여러분요, 해제 조건하고 해제하고는 달라. 해제. 계약의 해제. 계약 해제는 뭐가 된다? 해제는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돼. 계약 해제는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해제 조건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져. 해제 조건은 조건이에요. 해제가 아니라고. 그런데 계약의 해제는요, 우리가 취소 해제할 때 단독행위예요. 이때 해제는 소급해서 무효가 돼. 그러니까 계약의 해제하고 해제 조건하고는 구별을 해야 돼. 해제와 해제 조건은 다른 것이다. 해제 조건은 조건이다.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런데 계약의 해제는 소급표가 있다. 이렇게. 3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 그때는 그래도 소급하지 아니한다. 틀렸어.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따른다. 그 의사에 의한다.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소급한다. 소급한다. 그래서 소급하게 할 의사. 원래 1번, 2번에서 원래 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이 말은 소급표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당사자는 합의로 여기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 이 말은 합의로 소급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한은 절대적으로 뭐가 없다? 소급표가 없다.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없다. 4번.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이어도 상대방의 이익을 마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5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라는 성취 전이죠.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 있다, 이렇게 있다. 알겠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다. 아직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어도 처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나서 우리가 다음 중에서 법률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는 경우, 유동적인 것을 찾아라 이 말이죠. 거기에서 뭐가 나왔다? 조건부 권리의 처분이라는 게 나왔어. 여기 보면 조건부 권리도 처분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처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조건부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 조건부 권리를 처분해도 확정적으로 유효라고. 이해되셨죠, 지금? 그래서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법률 권리를 처분해도 유효가 된다. 어떻게 유효가 된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정답 몇 번이다? 정답 몇 번? 옳은 것은 그랬죠. 4번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건 같은 경우는 법조문만 잘 알아도 문제를요,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조문이 좀 많거든요. 조건하고 기한은.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여기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뭐냐? 지금요, 5번이다, 5번. 그 다음에 3번. 우리가 조건은, 우리가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없거든요. 그런데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어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소급할 수 있어요. 그 합의로 소급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따른다. 무슨 말 알겠죠? 그 말을 소급한다 이 말이고요. 가끔은요, 아무것도 아닌데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잘 봐야 돼. 성취한 때부터인데 계약 체결 시부터 그러면 큰일 나. 항상 여러분요, 계약 체결 시, 법률 행위 시, 대리 행위 시, 이 말은 소급한다는 뜻이에요. 소급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러면 그때부터란 말이고,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에는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런 규정이 조건에는 있는데 기한에는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한은 절대적으로 뭐가 없다? 소급표가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몇 번이라고 했지 아까? 정답이 10번에? 11번이 정답, 12번이 정답 몇 번이라고 그랬죠? 4번. 자, 13번은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취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 여기 딱 줄고 조건의 성취를 방해. 첫 번째 두 가지 중에 방해 하나 동그라미에 방해. 이때 방해는 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을 포함을 해. 고의 또는 과실. 방해한 때는 상대방은 여기 성취를 방해했죠? 여기 봐봐. 상대방은요, 반대로 가. 방해했으니까 뭐한 것으로 조건이 성취한 것, 성취하지 아니가 아니고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하는 거지 당연히 성취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안 돼. 성취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고 성취한 것으로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그래. 형성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취에 반하여 조건을 신의 성취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의 반대가 뭐죠?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고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항상 이렇게 반대로 가. 봐봐. 성취를 방해 그럼 반대로 가. 성취를 방해했으니까 성취한 것으로 주장하고, 신의 성취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겠죠. 그러니까 성취니까 반대로 가.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래야지.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안 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법조문이 신의 성취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 이때의 방해는 고의나 과실을 포함한다. 두 번째, 성취를 방해했으니까 상대방은 성취한 것으로. 그 다음에 밑에는 먼저 상대방이 신의 성취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켰죠. 그럼 반대로 상대방은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OX, X 뭐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5번, 3번. 조건이 여기 줄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 위반 여기까지. 이것을 항상 뭐란다?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불법이라고 그래요. 불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 위반 103조 위반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럼 이걸 뭐란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의 위반이죠. 이것을 여기까지로 불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불법. 그래서 이것을 불법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 이런 불법 조건은요, 조건만 무효예요? 법률 행위가 무효예요? 법률 행위가 무효이지. 여기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조건만 무효. 그러면 돼, 안 돼? 자, 안 돼. 자, 두 번째. 여기 봐봐. 여기. 우리가 여러분요, 이런 말 하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이런 말 하죠. 불능 조건은 마이너스죠. 정지 조건은 효력이 생기니까 플러스죠.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뭐다? 마이너스 무효이고요. 불능 조건이 마이너스죠. 해제는 효력을 잃으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곱하면 뭐다? 플러스니까 유효가 되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얘기한 사람이 있어. 불법 조건이니까 불법 그러니까 마이너스다. 불법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인데 불법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유효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죠? 왜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은 103조 위반이죠. 절대적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는 그것이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가리지 않고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큰일 나. 아시겠죠? 다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을 뭐라고 한다? 불법. 조건이 불법이니까 불법 조건. 불법 조건은 조건만 무효가 된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전부가 무효. 이렇게. 4번 조건이 법률의 당시 줄과 이미 성취. 이걸 뭐란다? 기성조건 플러스라고 그래. 이미 성취된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 플러스라고 그래. 기성조건 플러스 정지조건 플러스. 그럼 플러스니까 뭐다? 플러스. 그럼 뭐란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무효라고 틀렸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하고 해제 조건이면 뭐다? 무효로 한다. 무효.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잠깐 한번 봐야 돼. 우리가 여러분요, 올해 이제 조건에서 지금 이게 이제 지금 뭐죠?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지 조건이 뭐죠? 이미 성취하죠. 이미 성취한 것을 뭐라 한다? 이미 성취 또는 성취할 수 없다. 이것을 뭐라 한다? 불능 조건이라고 하죠. 이미 성취했다. 뭐라 한다? 기성 조건이다. 이렇게 해야죠.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다. 그럼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요. 성취할 수 없다.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다. 불능 조건이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기성은 이미 성취한 상태니까 플러스로 보는 것이고요. 성취할 수 없는 불능은 마이너스로 보는 거죠. 이렇게요. 정지는 발생하니까 플러스고 해제는 소멸하니까 마이너스. 정지는 발생하니까 플러스, 해제는 소멸하니까 마이너스죠. 그러면요, 플러스로 곱하니까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되죠. 유효. 다른 말로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곱하면 뭐다? 마이너스니까 무효가 되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 불능 조건 마이너스 해제 조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곱하면 뭐다? 플러스죠. 그러면 유효. 다른 말로 조건 없는 법률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봐.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똑같은 여기 기성조건, 불능조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될 때는 두 번째 것을 보통 생략을 해. 이렇게 두 개를 생략한다. 여기를요. 그럼 어떻게 하냐?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플러스 조건 없는 법령으로서 유효이고 해제 조건이면 무효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무효인데 해제 조건이면 유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두 번째 불능 조건, 두 번째 기성 조건을 보통 생략을 해.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잘 보고 지금부터 이걸 읽어야 되겠죠. 생략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이제. 지금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4부로 보면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 그럼 이미 성취는 뭐예요? 기성 조건 플러스죠.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플러스죠. 발생하니까 플러스 곱하면 뭐가 된다? 플러스. 그러니까 무효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돼? 유효 또는 조건 없는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두 번째 보면 해제 조건이라고 돼. 해제 조건 마이너스인데요. 해제 조건 앞에 지금 뭐가 지금 생략돼 있죠? 뭐가 생략돼 있어? 기성 조건. 이미 성취가 생략이 돼 있다고. 알겠죠?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러면 마이너스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해야 되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조건이 법률의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다. 이미 성취할 수 없다. 이걸 뭐란다? 불능조건 마이너스로 보는 거죠. 꽝이니까. 그것이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 해제는 소멸하니까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니까 뭐가 된다? 플러스는 뭐가 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하고 여기까지 또 여기가 또 생략돼 있죠? 뭐가 생략돼 있어? 이미 성취할 수 없다. 이미 성취할 수 없다. 불능이 생략돼 있죠. 불능 조건 마이너스 정지 조건 플러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라고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는 무엇을 얘기해? 유효를 얘기해. 유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는 뭐를 얘기한다? 유효를 얘기한다. 알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무효.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유효. 유효를 뭐라 한다? 조건 없는 법률.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이 된 경우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그러면 큰일 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 그러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된다. 그러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니까 그것만 없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을 얘기한다? 유효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에요? 몇 번? 몇 번? 옳은 것은 3번 이렇게 아시겠죠? 자요 14번은요 틀린 것은 이랬죠. 시기 여기요. 우리가 봐봐. 조건에서 시기하고 똑같은 게 뭐나?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 시기는요 기한이 도래한 때 봐봐. 도래한 때부터 이것을 뭐란다? 소급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이렇게 생긴다. 종기는 뭐 한다? 잃는다. 이걸 가지고 의외로 지문 구성을 잘한다. 우리는 정지 조건을 뭐 한다? 생긴다. 해제 조건을 뭐 한다? 잃는다. 시기는 뭐? 생긴다. 종기는 잃는다. 이렇게. 언제부터? 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기한은 도래한 때부터 이렇게. 4번. 기한은 누구의 이익? 줄과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뭐 한다? 본다. 그러면 큰일 나. 본다. 그러면 큰일 나. 뭘 한다? 추정한다. 추정. 그래서 여기에서는 딱 두 가지가 중요해. 채무자를 채권자 그러면 큰일 나. 본다를 추정 그래야지. 추정을 본다라면 큰일 나.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됐죠? 4번.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포기. 그런데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상대방한테 뭘 한다?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손해배상 없이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 나한테만 있다. 기한의 이익이 그러면 언제든지 포기해. 무이자 소비대차 무상임치는 언제든지 포기하고 변제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포기하고 반환을 청구해. 그런데 이자부 소비대차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채무자가 기한 전에 변제하고 싶어. 그러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싶어. 그러면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해. 무슨 말이다? 나머지 이자를 다 한꺼번에 지급하고 포기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말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5번 기한의 도래가 미정이죠. 미정 똑같아. 우리 아까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어도 기한의 도래가 미정이어도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여기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봐봐.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도 일반 규정에 의해서 상속받을 수 없다. OX. 우리가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기한의 도래가 미정이죠. 상속받을 수 없다. 그게 더 맞을 것 같죠? 기한의 도래가 미정이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다. 처분할 수 없다고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다. 기한의 도래가 미정이어도 처분할 수 있다. 상속할 수 있다. 보존할 수 있다. 담보로 할 수 있다. 알겠죠? 그 말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요 우리가 이제 모든 국가고시에서
이 지금 조문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것이다. 알겠죠?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까지가 뭐냐면 민법 총칙에 관한 민법 조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해당하는 민법 총칙에 관한 것이고, 여러분 보면 의외로 법조문이 다른 판례는 뭐냐면 결론만 암기하면 되거든요. 이것이 뭐다. 알겠죠?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법조문은 안에 있는 내용을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법조문은 앞에 있는 안에 있는 어떤 조문의 내용을 바꿔버리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법조문을 잘 살펴봐야 돼요. 여기까지가 민법 총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법 총칙이니까 여러분이 그 판례 강의 했잖아요. 그 판례 문제에다가 지금 민법 총칙 문제를 딱 더하면 딱 끝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러면 완벽하게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 여러분요 물권법에 관한 판례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